보시면 되겠어요. 자, 가장 많이 쓰는 자바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바라는 거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라클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넘어가서.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프로젝트인데, 이거에 대한 기본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 라디오의 볼륨 조절하는 거 있죠. 라디오도 볼륨 조절하죠. 텔레비도 볼륨 조절하죠. 그 다음에 차량 라디오도 볼륨 조절하죠. 볼륨 조절하는 기능은 하나인데 그거를 매번 개발할 필요가 있겠냐. 그 기능을 하나를 볼륨 조절이라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놓고 라디오에서 갖다 쓰고 텔레비에서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객체라는 거죠. 어떤 특징을 객체라는 거를 블럭처럼 객체를 만들어 놓고 그 필요한 데마다 갖다 쓰면 되잖아요. 뭐 그러면 되지 않겠어?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자바라는 원래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모든 대충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 라디오랑 텔레비랑은 작동 원리가 틀린데 볼륨이라는 기능을 갖다 놓지만은 작동 원리가 틀리잖아. 그걸 어떻게 해결할래? 아, 그러면은 이런 뭐 라디오든 텔레비든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볼륨이라는 기능이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걸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어진 게 가상머신,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바는 버추얼 머신 위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다 보면 자바 가상머신을 까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자바가 구동하려면 가상머신을 두고 그 가상머신이 그 밑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바라고 안 하고 오크라는 걸로 했다가 이제 자바로 하고 뭐 옛날에 애플릿을 썼다가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예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 코딩을 막 하면은 컴파일을 해가지고 얘가 직접 컴퓨터에 가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자바 가상 머신을 둬서 윈도우즈에서도 쓸 수가 있고 말하자면 이제 자동차에서도 쓰고 아니면은 뭐 냉장고에서도 쓰고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 플랫폼에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중간에 가상 머신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모든 언어에 다 능통해. 영어, 프랑스어, 뭐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다 하는 거예요. 얘가 가상 머신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번역을 다 해줘. 밑에다가.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든 하드웨어를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버추얼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만 신경 쓰면 되고 밑에는 얘가 알아서 움직여주니까 완전히 구분돼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객체 지향이 가능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이제 처음에는 이런 목적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거에 객체 지향 언어로 그냥 완전히 딱 자리 잡고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그냥 다 자바로 만들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됐어 거의. 다른 프로그램들 말고 특별한 거 외에는 통일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웹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각각 따로따로 만들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들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텍처, 즉 뭐냐면 아키텍처라는 게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을 지으면 청사진처럼 설계도를 만들어주는데 이 설계도를 이제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런 재료들은 어떻게냐? 기업에 가면 필요할 때 얘 만들어놨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얘도 만들었어. 조금 있다 또 얘도 만들었어.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해주는 그런 거를 아키텍처라고 그러면 뭐냐면 기업에서 쓰는 서비스 방향에 맞춰서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운영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SOA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필요하시면 이 웹사이트 가서 보시면 동영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알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3가지 외부 소스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SLA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하면 뭐를 맺어야 되냐면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거를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게 꼭 IT 쪽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뭘 맺으려면 이걸 계약을 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빠지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이 다 덤태기 써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인데 이제 컴퓨터 쪽에서도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니네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러한 수준에서 제공을 해줘야 돼라는 거를 계약서에 명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고장났어. 니네 몇 시간 만에 와서 해결해 줄래? 이런 거. 며칠 만에 와서 해결해 줄래? 그런 걸 정해놓고 그거를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소송을 걸었을 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법적 책임이 있느냐 이런 거를 따질 때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거를 필요한 거를 딱 정해서 서로 계약을 맺을 때 확실하게 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회사에 가면 모든 거래랑 이런 걸 맺을 때는 이런 어그리먼트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있죠? 우리 캡스 상황이 딱 발생하면 몇 분 내에 와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어기게 되면은 저쪽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배상을 하는 게 아니고 대신에 저 팀이 몇 분 이내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저 팀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서로 가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메시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메시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얹혀서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빅데이터 이제 하는 학생들은 그 빅데이터 시각화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거를 무료로 나눠줍니다. 지도 서비스를. 그럼 그 위에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막 얹혀서 하는 거죠. 요즘 어플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은 지도에다가 내가 사진 찍은 거를, 애플은 그게 되죠. 내가 사진을 막 찍으면 지도에 나타나잖아요. 표시가 되잖아요. 그죠? 애플 아이폰은. 그죠? 그런 개념이 바로 이제 매시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소스들을 결합해서, 매시업이라는 게 으깨는 거잖아요. 감자 으깨듯이.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몇 개를 결합해서 내 걸로 융합해서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매시업이라고 부릅니다. 어플은 당연히 다 아실 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플랫폼 기반과 기반 구조 변화는 이거는 나중에 전산실을 어떻게 관리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우리는 지금 이거는 이제 IT 쪽에 들어가서 전산실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